안녕하십니까. 뉴스기사 감성 분석을 사용한 중장기적 주가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마이닝 텀 프로젝트를 진행한 실팀 발표자 구현서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에서 팀원을 소개하고 개발 동기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크롤링, 감성 분석, 리그레션 순으로 말씀드린 후 개발 결과와 분석 및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팀원은 다음과 같이 3명이 있고 각각의 인원이 데이터 크롤링, 감성 분석, 리그레션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선정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연령층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현재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주식 투자 열풍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또한 서학개미라는 해외 개인 투자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투자한 사람일수록 대형주를 많이 매수하였고 이는 단기적인 흐름보다 중장기적인 투자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뜻합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주가 예측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중장기적인 주가 예측을 위해서 숫자로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한 이슈들, 즉 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6개의 대기업의 뉴스를 분석하여 재무제표상의 변수들과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IPA를 통한 기사 타이틀 데이트, 컨텐츠 크롤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 내용에 대해 감성 분석을 진행하여 해당 기사가 기업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로 표현된 다른 데이터와 함께 리그레션을 적용 후 중장기적인 주가를 예측할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크롤링입니다. 크롤링을 위해 RPA 솔루션인 UiPath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사람이 데이터 하나하나 저장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로 데이터 크롤링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investing.com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왼쪽은 해당 사이트를, 오른쪽은 타이틀, URL 등의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이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오른쪽의 데이터에서 2019년 이전의 데이터는 삭제해주고 몇 분 전, 몇 시간 전과 같이 표시된 몇몇 데이트들을 수정해줍니다. 다음은 감성 분석 부분입니다. 감성 분석이란 소비자의 감성과 관련된 텍스트 정보를 자동화 수출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한 영역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감정을 추출해내는 기술로 문서 주제보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감성 분석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저희가 처음 구성할 때는 감성 분석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했고 산업군을 정하고 긍정, 부정 기준이 되는 단어표를 만들어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려던 방식은 어휘 기반의 방식 중 매뉴얼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지도 학습 중 사전 기반의 방식을 알게 되었고 이 방법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전 기반 방식 중 텍스트 블럭과 베이더를 이용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것은 어떤 방식이 감성 분석 점수를 얻어야 모델 결과에 영향을 알맞게 줄 수 있는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기사의 제목과 컨텐츠, 각각의 감성 점수를 또해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텍스트 블럭은 사전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극성을 계산해 줍니다. 부정은 -1이고 긍정은 플러스 1로 표현됩니다. 베이더는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에 대한 감성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빠른 수행 시간을 보장해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하며 긍정, 부정, 중립 지수와 복합 지수를 계산해 줍니다. 옆에 예를 보시면 The weather is very good today 라는 문장에 텍스트 블럭의 극성은 0.9, 베이더의 복합 지수는 0.49로 둘 다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반 사전의 차이와 계산 방식의 차이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처리는 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마크업 문법이나 초성 등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행했습니다. 텍스트 블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과 콘텐츠의 극성을 계산합니다. 베이더도 마찬가지로 제목과 콘텐츠의 감성 전수를 계산했습니다. 총 6개 기업에 대한 최종적으로 점수를 모아놓고 엑셀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 제목의 극성 복합지수와 콘텐츠의 극성 복합지수에 대한 분기별 평균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버크셔 해서웨이,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나이키, 엔비디아, 구글 이렇게 6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기업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총 9개 분기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재무제표의 변수들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이익, ROE 이렇게 7개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각 기업의 재무 데이터와 감성 분석 결과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주가를 저희 모델의 Y로 정하려고 하였으나 각 기업이 액면 분할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동등한 상황 속에서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식 곱하기 주가, 즉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각의 재무 변수들은 현재 분기 마이너스 이전 분기의 값으로 변수를 설정해 주었고 기업 가치가 상승했을 때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 위해 현재 기업 가치 이전 기업 가치를 뺐을 때 양의 값이 나오면 1, 음의 값이 나오면 0으로 값을 정해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변수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델링 부분입니다. 저희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재무제표 변수들의 값이 상승하고 감성 분석 점수가 높다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Y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성강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감성 분석 변수인 컨텐트 컴파운드라는 변수와 Y의 변수가 0.49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고 인컴, 레비뉴, 이퀴티 순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감성 분석 변수들의 성능을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각각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중 컨텐트 컴파운드일 때 모델의 성능이 0.7592로 가장 높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컨텐츠 컴파운드를 사용해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 재무 데이터 변수를 추가하고 바꿔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의 차이를 알려주는 레비뉴 디퍼런트를 추가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약간 더 상승한 0.7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여러 변수들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결론 지은 내용입니다. 여러 변수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적절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에 좋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감성 분석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생각한 의의입니다. 재무제표 데이터만을 이용한 주가 예측 프로그램을 만지만 새롭게 기업의 수많은 이슈들과 중장기적인 전망 및 분석을 해놓은 뉴스기사 감성 분석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감성 분석을 위한 수많은 뉴스기사 데이터들은 복잡한 코딩 없이 RPA 솔루션을 사용해 빠르게 크롤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각한 한계점입니다. 6개 기업의 9개 분기 데이터만으로 진행해 과거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모델인지 판단할 근거가 적습니다. 비교적 뉴스 기사가 많고 전망이 좋은 거대 대기업의 데이터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정한 Y의 1의 데이터의 개수가 54개 중 38개로 모두 1만 선택해도 0.7의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Y 프롭을 이용해 1의 확률과 기업 가치 상승 값이 대략적으로 비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전을 이용한 방식이다 보니까 특정 도메인, 산업군, 주식에 알맞는 단어의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감상 점수가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